그녀는 기지의 문 앞에서 멈춰섰다. 한 병장이 비웃으며 말했다. 저런 배낭을 맨 사람이 누굴 구할 수 있겠어? 그들은 사라의 낡은 천 가방을 그녀의 어깨에서 확 잡아당겨 마치 사기를 폭로하듯 낡은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그러나 배낭의 맨 아래에서 어두운 금속 상자가 꺼내져 열리자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 안에는 대중에게 공개된 적 없는 비밀리에 델타 제로 기록을 통해서만 알려진 깊은 푸른 금속이 있었다. 그 순간 한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말도 안 돼. 저건 이름 없는 푸른 금속이야. 사라는 기지문 앞에 강한 조명 아래 서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검은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바람에 흩날렸고 창백한 장밋빛 피부는 몇 주, 아니 더 오래 잠을 못 잔 듯 병에게 보였다. 그녀의 퇴색된 파란색 재킷은 마른 몸에 걸쳐져 있었고 소매는 해지고 얼룩져 있었으며 주름진 군용 바지는 발가락이 터질 듯 닳아버린 부츠 안에 넣어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 있는 구겨진 종이에는 단지 물류자원봉사자라고만 적혀 있었다. 주위의 신병들은 모두 반짝이는 부츠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그녀를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그들의 속삭임은 날카롭고 비판적이었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의 옷에 난 모든 찢어진 부분과 얼룩진 흙을 훑었다. 그들에게 사라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러나 사라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히 서 있었고 손은 옆에 느슨하게 두었으며 시선은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그들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병장 카일은 젊었고 아마도 25세쯤 되었으며 그의 짧은 머리는 계급이 주는 권력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갈 위를 걸으며 그녀의 가방을 가리켰다. 누가 네가 잘못된 곳에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니? 그의 목소리는 웃음을 유도하기 위해 크게 울렸고 효과가 있었다. 몇몇 신병들이 낄낄거렸고 그들의 눈은 카일과 사라 사이를 오갔다. 마치 쇼를 보는 듯했다. 날카로운 아이라인과 아프게 보일 정도로 꽉 묶은 포니테일을 한 여성 신병이 사라를 밀치고 체크인 데스크로 갔다. 물류는 밖에서 기다려. 그녀는 사라가 그녀의 완벽한 하루의 얼룩이라도 된 듯 경멸을 담아 말했다. 사라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여성을 바라보며 차분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소환장을 가지고 있어. 그녀의 말은 부드럽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실을 말하는 듯했다. 신병은 순간 얼어붙었다가 눈을 굴리며 중얼거리고 돌아섰다. 마치 너무 많은 담배를 피운 듯한 목소리를 가진 마른 체형의 상병이 체크인 데스크에 기대어 사라를 마치 풀고 싶지 않은 퍼즐처럼 바라보았다. 그는 손가락 사이로 펜을 돌리며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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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라디오의 정적을 뚫고 들렸다. 소환장이라 흥? 그는 줄 전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말했다. 너 같은 애가 소환장을 가지고 있다니? 너는 막사를 청소하러 온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을 구하러 온 게 아니잖아? 그 주위의 신병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허리를 숙이며 허벅지를 때렸다. 사라의 손가락은 잠시 동안 가방 끈을 꽉 쥐었다가 다시 풀렸다. 그녀는 약간 고개를 기울이며 상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쩌면 둘 다 하러 온 걸지도 몰라. 웃음소리는 사라의 말이 크지 않았지만 날카롭게 천을 가르는 칼날처럼 가라앉았다. 상병의 펜은 멈췄다. 그는 시선을 돌리며 중얼거렸지만 군중의 에너지는 그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변했다. 카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사라의 팔을 잡았다. 거칠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체크인 데스크로 끌고 갈 만큼은 단단했다. 그럼 네가 가진 걸 보자. 그는 말했다. 그의 미소는 마치 거짓말쟁이를 폭로할 것처럼 넓어졌다. 데스크는 엉망이었다. 클립보드가 흩어져 있고 커피컵이 나무 위에 자국을 남기고 라디오는 차가운 공기 속으로 정적을 내뿜고 있었다. 카일은 그녀의 재킷을 두드렸다. 그의 손은 빠르고 무심하게 마치 도둑을 수색하는 듯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신분증도 편지도
주머니에 깔끔하게 접힌 명령서도 없었다. 전쟁터를 지나온 것처럼 보이는 기름과 먼지로 얼룩진 낡은 배낭만이 있었다. 신병들은 그녀가 압박에 무너질 것을 기다리며 지켜보았다. 그러나 사라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에 서 있었고 어깨를 곧게 펴고 그녀만이 볼 수 있는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공기는 디젤과 젖은 흙의 냄새가 났고 손가락 관절을 물어뜯는 듯한 추위였다. 중년의 한 대위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부츠는 콘크리트를 울렸다. 소환장을 받았다면 누구에게서? 그는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그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듯 낮았다. 사라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단 한 문장을 말했다. 신병들에게는 의미 없는 말처럼 들렸지만 대위의 얼굴을 굳게 만든 보안 구문이었다. 그것은 8년 전 해제된 프로토콜에서 블랙티어 요원들만이 배운 것이었다. 방은 조용해졌다. 라디오조차도 침묵하는 듯했다. 카일은 여전히 그녀의 가방을 잡고 불안한 웃음을 터뜨렸다. 거짓말이 복잡할수록 더 철저히 수색해야 해.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다. 대위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는 단지 2명의 헌병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사라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들은 그녀와 그 가방을 철저히 수색하기 위해 데려가고 있었다. 헌병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기지를 통과할 때 사라의 부츠는 포장도로 위에서 부드럽게 울렸다. 신병들이 막사 근처에서 빈둥거리며 그녀를 보고 야유를 보냈다. 한 키 큰 신병은 여드름으로 가득한 얼굴과 몸에 비해 너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야, 자선 케이스 그 재킷 어디서 훔쳤어? 그의 친구들은 그녀의 걸음을 흉내내며 그녀의 가방이 엉덩이에 부딪히는 모습을 과장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사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걸음을 늦춰 헌병들이 따라잡도록 했고 가방을 쥔 손을 조정했다. 헌병 중 한 명, 단단한 체격의 여자는 타이트하게 묶은 머리로 신병들을 노려보아 그들을 빠르게 침묵시켰다. 그러나 사라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마치 가방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를 지고 있는 듯 일정했다. 헌병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했다. 그들의 손은 총을 더 꽉 쥐었지만 그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말로 하지 않은 무언가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사라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판단받는 그 아픔을 느끼셨다면 제게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휴대폰을 꺼내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라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계속 당당히 서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기시켜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실은 차갑고 금속 의자와 윙윙거리는 형광등으로 가득한 무미건조한 상자였다. 사라는 거기에 앉아 배낭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방끈을 꼭 쥐고 있었다. 공기는 표백제와 오래된 커피 냄새가 났고 타일 바닥은 수년간의 부추로 인해 긁혀 있었다. 카일은 큰 소리로 타일을 울리며 걸어 들어와 그녀 위에 서서 그림자를 드리웠다. 배낭을 내려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날카로워져 더 이상 게임을 할 기분이 아닌 듯했다. 아니면 내가 직접 찢어 열어버릴 거야. 사라는 그를 올려다보며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안에 있는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화난 것도 아니었지만 카일을 멈추게 하는 무게가 있었다. 그는 비웃으며 떨쳐내려고 했다. 내가 맞춰볼까? 코스프레 세트겠지. 그는 말했다. 그녀의 무릎에서 가방을 잡아당기며. 그녀는 그와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지퍼를 열고 그녀의 물건을 꺼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나씩 낡은 양말, 낡은 가죽, 장갑 한 쌍, 사라와 닮았지만 나이가 들고 부드러워 보이는 여자의 구겨진 사진. 그녀의 미소는 종이의 가장자리처럼 희미해졌다. 사진은 근처에 서 있던 여성 장교의 눈길을 끌었다. 그녀의 유니폼은
완벽하게 풀려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마치 신맛을 본 듯 오므라들었다. 그녀는 테이블에서 사진을 낚아채어 빛에 비춰보았다. 이 사람은 누구야? 내 엄마야?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게 비꼬며 경멸이 가득했다. 네가 저렇게 생긴 채 여기 나타난 걸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문간에 서 있던 신병들이 킥킥대며 웃었고 한 명은 오늘 들은 최고의 농담이라도 되는 다른 일을 밀쳤다. 사라는 사진을 잡으려는 듯 손이 잠시 떨렸지만 멈췄다. 대신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장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조용하고 마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단호했다. 장교의 미소는 흔들렸고 사진을 내리다가 어차피 상관없다는 듯 다시 테이블에 던졌다. 사라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벽으로 시선을 돌렸고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가방끈을 더 꽉 잡았다. 카일은 테이블 위에 물건들을 던지며 고개를 저었고 쓸모없는 물건을 꺼낼 때마다 미소가 커졌다. 녹슨 접이식 칼이 시간이 지나 무뎌진 칼날과 함께 금속 표면에 쨍그랑거렸다. 반쯤 남은 껌 상자. 글씨가 없는 구겨진 노트. 문에서 지켜보던 신병들은 날카롭고 잔인하게 웃음을 속삭였다. 다음은 뭐야? 한 신병이 크루컷과 가짜 태닝을 한 남자를 가리키며 외쳤다. 카일은 관중의 흥을 돋우며 가방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손이 바닥에 단단한 무언가에 닿았고 미소가 흔들렸다. 그는 책 크기보다 작고 어두운 금속 상자를 꺼냈다. 라벨도 없고 표식도 없었다. 그것은 겉보기보다 무거웠고 마치 강철보다 밀도가 높은 것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그는 손에서 그것을 뒤집으며 찡그렸고 열려고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감을 잃으며 상자를 흔들었다. 카일이 말을 하기 전에 죽은 깨가 가득한 기술 하사가 그에게서 상자를 빼앗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게 뭐야? 내 비밀 보물? 그의 목소리는 높고 비꼬았다. 그는 폭탄이라도 듣는 듯 귀에 대고 상자를 흔들었고 신병들은 웃음으로 폭발했다. 비어 있을 거야. 그녀의 이야기처럼. 그는 말하며 손목을 튕겨 카일에게 다시 던졌다. 사라는 상자가 공중을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턱을 잠시 꽉 물었다가 풀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돌려줘. 그녀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마치 연필 같은 단순한 것을 요청하는 것처럼 말했다. 기술하사는 얼어붙었고 그의 미소는 흔들렸으며 카일은 말없이 상자를 건넸다. 방은 더 무거워진 것 같았고 사라가 상자를 무릎 위에 두고 앉자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사라는 천천히 신중한 움직임으로 상자의 표면에 아무도 모를 순서로 3개의 기호를 눌렀다. 방에는 부드러운 클릭 소리가 울렸고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2마리의 뱀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은색 가장자리가 새겨진 깊은 파란색 금속이 있었다. 뱀의 꼬리는 델타 제로라는 문자를 감싸고 있었다. 카일은 입을 반쯤 벌린 채 바라보았다. 구석에서 지켜보던 소령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가 멈췄고 얼굴이 창백했다. 그건 존재하지 않아. 그는 더듬거리며 거의 속삭임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설로만 알려졌잖아. 신병들은 조용해졌고 웃음은 사라졌다. 대령이 들어와 타일을 밟는 부츠 소리가 무겁게 들렸고 금속을 보자마자 모자를 벗고 경례를 하며 사라를 유령이라도 본 듯 바라보았다. 대령의 반응은 근처에 서 있던 중위에게 불편하게 다가왔다. 그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그래서 뭐? 그녀가 화려한 장신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녀가 특별한 건 아니야. 우리 모두 알다시피 훔쳤을 수도 있잖아. 그는 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너 같은 사람은 그런 훈장을 받지 못해. 너는 그럴 외모가 아니야. 신병들은 속삭였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사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자를 부드럽게 닫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뚜껑에 가볍게 얹었다. 외모는 거짓말할 수 있어. 그녀는 방의 웅성거림에 거의 삼켜질 듯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중이의 얼굴은 붉어졌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입술을 더 빨리 씹기 시작했다. 카일은 웃었지만 이제는 긴장된 억지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아마 이베에서 샀겠지. 그는 방에 어울리지 않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상급 장교, 뺨에 흉터가 있는 거친 남자가 그를 채찍처럼 빠르게 돌아보았다. 지금 당장 놓아. 그는 으르렁거리며 손이 카일의 얼굴을 때리고 싶어 떨렸다. 카일은 망설이며 금속을 쥐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이걸 가질 자격이 있다고? 그는 요구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고 있었다. 사라는 부드럽고 느리게 일어나며 말했다. 가짜라고 생각하면 뒷면에 새겨진 암호 목록을 확인해봐. 그녀의 말은 부드럽지만 주먹처럼 강력했다. 카일은 손에서 금속을 뒤집으며 떨리는 손으로 복잡한 암호 목록을 보았다. 그것은 블랙티어 유닛 외부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귀신처럼 하얗게 변했고 그는 금속을 마치 불타는 것처럼 내려놓았다. 방구석에 겨우 10대 후반인 젊은 서기가 넓은 눈으로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손을 바쁘게 움직였지만 금속을 보고 펜을 떨어뜨렸다. 펜은 바닥을 굴러 사라의 발 앞에 멈췄다. 서기는 펜을 주우려 허둥거렸고 얼굴이 붉어지며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쳐다볼 생각은 없었어요. 사라는 몸을 숙여 펜을 주어 서기에게 건네며 손가락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스쳤다. 괜찮아요. 사라는 부드럽고 거의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무거운 기억처럼 그녀가 짊어지고 싶지 않은 무언가. 서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쥐고 한 걸음 물러서며 금속을 보고 다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방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 기다리는 듯 숨을 죽였다. 방은 조용했고 불빛의 웅성거림만이 들렸다. 안경을 쓴 신경질적인 습관을 가진 마른 장교가 보안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을 시작했다. 그는 시스템에 사라 무르를 입력했고 화면이 빨갛게 깜빡이며 경고가 떴다. 이 파일은 대륙간 보안위원회에 감독해 있습니다. 장교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다. 훈장이 나타났을 때 호출된 중장도 그의 어깨 너머로 기울어졌고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훈장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거의 자신에게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모르게 3번이나 세상을 구한 사람에게 수여된 것이라고. 사라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다. 인정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물에 던져진 돌처럼 방을 가로질러 퍼져나갔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장교가 타이핑하는 동안 복도를 청소하던 청소부가 빗자루를 벽에 기대고 멈췄다. 그는 늙었고 회색 머리와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유니폼은 낡았지만 깨끗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게 듣고 있었고 그의 눈은 구부러진 어깨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웠다. 화면이 빨갛게 깜빡일 때 그는 문간으로 걸어들어와 빗자루를 잇고 말했다. 오래전에 모어라는 사람을 알았지. 당신처럼 조용했어. 03년에 내 부대를 구했어. 그의 목소리는 자갈처럼 거칠었고 방은 그가 말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사라는 상자 위에서 손을 멈추고 그의 눈을 잠시 마주쳤고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오갔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청소부가 한 걸음 물러서게 했고 그는 빗자루를 쥐며 손을 떨었다. 장교들은 노트북에 집중하느라 주목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명백한 비밀처럼 무겁게 걸려 있었다. 모든 사람이 확신하지는 않았다. 근육질의 젊은 하사가 앞으로 나서며 팔짱을 끼고 외쳤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그는 눈길을 끌기 충분히 큰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훈련을 받아야 해. 그는 체면을 세우려 했고 방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영구적인 찡그림을 가진 나이가 든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도 계급도 없다고 그는 말했다. 메달은 이력서가 아니다. 사라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한 얼굴로 말했다. 동의합니다. 당신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방은 마치 공기가 숨을 멈추고 있는 것처럼 변했다. 그들은 그녀를 사격장으로 이끌었다. 회색 하늘 아래 표적이 줄지어 있는 넓고 먼지 가득한 들판이었다. 신병들은 그녀가 실패할 것이라고 내기를 거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지켜보며 그녀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 사격장으로 가는 길에 안경을 자주 고치는 습관이 있는 짧은 키의 보급원이 사라의 그룹을 멈춰 세웠다. 그는 서류를 들어 올리며 코맹맹이 소리로 짜증스럽게 말했다. 허가 없이 사격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종이를 두드리며 말했다. 가방에 뭐가 있든 규칙은 규칙입니다. 신병은 또 다른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킥킥거렸다. 사라는 자갈 위에 부츠를 멈추고 보급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서류를 달라고 했다. 그는 망설이다가 안경 너머로 서류를 건넸다. 사라는 종이를 훑어본 후 다시 돌려주며 밑줄에 있는 한 줄을 가리켰다. 서명을 확인하세요. 그녀는 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급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이름을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장군의 이름이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뒤로 물러섰고 서류를 흔들며 그들을 통과시켰다. 사격장은 조용했고 바람이 열린 들판을 가로질러 화약과 젖은 흙냄새를 실어날랐다. 사라는 발사선에 섰고 손에는 표준 장비 권총이 들려 있었다. 스코프 조정도 귀 보호 장비도 없었다. 그녀와 무기만 있었다. 표적은 50야드에 세워져 있었고 연습 없이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리였다. 신병들은 지켜보았다. 일부는 비웃었고 일부는 침묵했다. 카일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턱을 꽉 물고 있었다. 대위가 신호를 주었고 사라는 총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1000번은 해본 것처럼 부드러웠다. 한 발, 총성이 사격장을 가로질러 울렸고 3개의 표적이 각각 중심을 뚫고 깨끗하게 떨어졌다. 바람이 소리를 삼키고 침묵만 남았다. 사라는 총을 내려놓고 걸어 나갔다. 자갈 위에 그녀의 부츠가 바스락거렸고 그녀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사격장을 떠날 때 오래된 가죽처럼 얼굴이 주름진 사격 강사가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동안 침묵을 지키며 팔짱을 끼고 눈을 좁혔다. 이제 그는 앞으로 나와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격을 전해본 적이 있다. 신병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말했다. 10년 전 우리가 말하지 않는 곳에서 한 발로 3개의 표적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그는 사라를 보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고백처럼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돌았다. 신병들은 비웃음을 거두고 사라의 등을 바라보며 자리를 옮겼다. 강사는 손을 약간 떨며 표적을 만지작거렸지만 그의 말은 사라지지 않는 물결처럼 남아 있었다. 메달을 보고 놀란 소령은 앞으로 나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새 임무 목록을 그녀에게 넘겨라. 대위에게 말했다. 그녀는 훈련하러 온 게 아니다. 그녀는 이끌러왔다. 그 말은 공기 중에 무겁게 남았다. 신병들은 자세를 바로잡았고 머리를 숙였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느꼈다. 사라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걸어갔다. 가방은 한쪽 어깨에 걸쳐 있었고 메달은 안전하게 안에 있었다. 대위는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서류철을 건넸다. 그의 눈은 그녀를 피했다. 그녀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종기를 살짝 만지며 계속 걸었다. 브리핑 룸에서 사라는 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임무 목록을 펼쳤다. 문이 삐걱거렸고 긴장감에 땀을 흘리는 젊은 병사가 커피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그것을 너무 빨리 내려놓아 컵이 흔들렸고 하나가 넘어져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오, 시니어, 죄송합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걸레를 잡아 닦았다. 사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커피가 서류철 주위로 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커피가 닿기 전에 종이를 들어 올리고 걸레를 그에게 돌려주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병사는 눈이 커지며 얼어붙었다. 그는 질책을 예상한 듯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고 방을 나가며 손을 떨었다. 사라는 서류철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마치 커피가 쏟아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 읽었다. 기지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달랐다. 그녀를 비웃던 신병들은 이제 조용했고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방을 찢어 열었던 카일 중사는 대령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그는 1시간 후 얼굴이 창백해져 나왔고 그의 유니폼에서 계급장이 제거되었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소문은 퍼져졌다. 그의 경력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다. 날카로운 아이라이너를 한 여신병은 다음이었다. 그날 밤 엑스의 그녀가 사라를 줄에서 밀어내는 영상이 이름과 부대와 함께 바이럴되었다. 아침이 되자 그녀의 지휘관이 그녀를 불러내었고 그녀는 사라졌으며 이름은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절차에 대해 논쟁했던 장교는 승진 후원이 조용히 철회되었다. 아무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메달을 장신구라고 부른 중위는 그날 대령의 사무실 밖에서 전화를 하며 걷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으며 다른 쪽 끝에 누군가에게 자신을 설명하려고 애썼다. 몰랐어요. 그는 계속 말했다. 입술을 씹는 것이 더 심해졌다. 검색 중 침묵했던 한 장교가 멈춰서서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떠났다. 중위의 전화는 갑자기 끊겼고 그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졌다. 알림이 떴다. 즉시 발효되는 외딴 지역으로의 재배치였다. 사라가 지나갈 때 그녀는 서류철을 팔에 끼고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녀 주변의 공기는 그가 한 발 물러서게 만들 만큼 무거운 느낌이었다. 사라는 여파를 지켜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브리핑 룸에 있었다. 임무 목록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를 조롱했던 장교들은 이제 차렷 자세로 서 있었고 얼굴은 굳어져 있었으며 눈은 벽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냥 페이지를 넘겼다. 손가락은 안정적이고 표정은 침착했다. 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관자놀이에 회색이 섞인 조용한 존재감이 방을 더 작게 느끼게 만들었다.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장교들은 자세를 바로잡았고 손은 옆에서 경련했다. 한 명은 말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끊겼다. 다른 한 명은 얼굴이 빨개지며 시선을 돌렸다. 모자를 벗었던 대령은 앞으로 나와 사라가 아닌 남편에게 경례를 했다. 모두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모두 그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사라와 그녀의 남편이 문 쪽으로 걸어갈 때 겨우 19세인 젊은 신병이 복도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그는 조롱에 가담하지 않고 방관자로서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 중 하나였다. 이제 그는 앞으로 나와 손을 모으고 말했다. 여사님, 그들이 한 말에 대해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돌아설까 두려운 듯 떨렸다. 사라는 멈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그녀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은 말하지 않았어요. 신병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는 한 발 물러나며 손을 옆으로 내렸다. 사라는 계속 걸었다. 그녀의 남편이 옆에 있었고 신병은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말이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린 듯했다. 사라는 경례나 침묵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철을 닫고 팔에 끼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 옆에서 발을 맞추며 손을 그녀의 손에 살짝 닿게 했다. 잡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었다. 방은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침묵은 너무 두꺼워 숨쉬기 어려웠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진실은 이제 그녀 주위에 있었다. 숙인 머리, 피하는 눈, 공기의 방식. 그 자체로 고개를 숙인 듯했다. 그녀는 결코 그들의 존경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그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조용하고 흔들림 없이 서 있었고 세상이 따라잡도록 내버려 두었다. 밖의 하늘은 회색이었고 바람은 그녀의 얼굴에 차갑게 불어왔다. 그녀는 잠시 멈춰 자갈 위에 선 채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환영받는 방패와 같았다. 그녀는 가방 속으로 손을 넣어 금속 상자를 스치고 잠시 눈을 감았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고 아무도 알지 못할 세월의 무게도 그랬다. 그러나 힘도 그랬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눈을 뜨고 계속 걸었다. 기지는 그녀의 뒤로 사라졌다. 속삭임, 시선, 사과들,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필요로 한 적이 없었다. 평가받았던 모든 이에게, 밀려났던 모든 이에게, 방 안에 서서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모든 이에게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힘이었다. 당신의 발걸음은 당신의 대답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뛰고 있는 당신의 심장은 당신의 승리였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을 남기고 내 채널을 등록하여 함께 슬픔, 배신, 그리고 마침내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요.